KTN 오늘의 주인이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서방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중위값이 사상 처음으로 40만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캔사스 시티에서 열린 제1회 전미주 장애인 체육대회가 폐막했습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본부는 20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제6회 한인사회 100년대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서방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수의 유럽 기업들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투자 모두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옮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설문조사도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하이 봉쇄가 이루어진 지난 4월 말 블룸버그 통신이 조사한 설문조사가 최근 떠오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럽 기업의 23%가 현재 또는 계획 중인 투자를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조사 당시 같은 응답 비율 11%의 2배를 넘었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중국에서의 기업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 조사에서도 상하이 소재 미국 기업들 중 31%만이 완전히 가동이 되고 있다고 답할 정도로 기업들은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중국 투자 대신 눈을 돌리고 있는 지역으로는 유럽이 19%로 가장 높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18%, 동남아시아가 16%, 북미가 12%, 남아시아가 11%로 꼽혔습니다. 아울러 부분 봉쇄를 했던 베이징에도 경제적 타격이 컸습니다. 21일 베이징 통계국에 따르면 베이징의 5월 산업 생산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39.6%로 집계됐으며 산업 생산은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총계로 국내 총생산 GDP와 비슷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2개월 봉쇄 끝에 지난 1일 상하이 봉쇄가 해제된 후 중국 당국이 부동산 경기 부양 등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효과가 크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금리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중위값 가격도 사상 처음으로 40만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집값이 고공행진해 사상 처음으로 40만 달러 선을 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은 5월에 팔린 기존 주택 증위 가격이 40만 7,600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4.8% 상승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1999년부터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 다만 5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보다 3.4%, 전년 동월보다 8.6% 줄어든 연율 451만 건으로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집값이 높은 데다가 최근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로런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모기지 금리의 급등에 따른 주택 접근성을 고려할 때 향후 몇 달 동안 추가로 매매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높아지는 대출 금리의 영향은 아직 통계에 제대로 다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대인지뢰 사용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인지뢰는 전술적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민간인 살상 위험성이 높아 대표적인 반인도주의적 무기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백악관은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한반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오타와 협약에 따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그리고 비축을 금지한 협약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을 비롯해
160여 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백악관은 한반도의 특수성과 한국의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에 따라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대인지뢰 정책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오타와 협약 가입국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경매에 출품된 노벨 평화상 메달이 1억 350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이 메달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해온 러시아의 언론인 드미트리 브라도프가 내놓은 것으로 이번 낙찰가는 과거 노벨상 메달 경매 최고가인 476만 달러의 20배가 넘습니다. 메달 낙찰가는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경매 수익금은 전액 유엔 아동 기금에 전달돼 전쟁으로 집을 잃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무라토프는 지난해 10월 언론 탄압에 맞선 공로로 필리핀 언론인 마리아 레사와 함께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캔사스 시티에서 열린 제1회 전미주 장애인 체육대회가 폐막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전미주 장애인 체전에서는 미주 14개 지역에서 선수단과 임원 그리고 봉사자 등 총 450여 명이 참석해 9개 정식 종목과 시범 경기 등 총 16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대회 결과 동남부 장애인 체육회 선수단은 종합 성적 146점을 기록하며 8위에 올랐습니다. 종합 우승은 메릴랜드가, 2위는 캔사스, 3위는 뉴욕이 차지했습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본부는 20일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제6회 한인사회 100년대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과 미국에서 온 패널들이 참가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본부의 박선근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한인 이민사회의 성과와 과오를 점검해야 할 때가 되었다며 이번 포럼이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샘 올랜스 전 조지아 법무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미국 사회와 단절되고 교회에 갇혀 있다며 애틀랜타 한인 사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올랜스 전 장관은 유럽 사회에서 유태인들을 예로 들며 지역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회는 지역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고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교회 활동 중심에서 학교와 경찰 등 지역 공공단체와 시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총 19명의 패널이 참여해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패널들은 앉은 자리 순서에 따라 각자의 활동 이력을 바탕으로 한 한인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패널들은 당일 주제와 동떨어진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좋은 이웃되기 운동본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향후 책자로 발간해 자료로 보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1일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전체 인력의 3에서 3.5%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10%를 해고하고 시간제 근로자 수를 늘리게 되면 이번 해고 계획에 영향을 받는 직원은 전체 인력의 3.5% 정도일 것이라고 머스크 CEO는 예상했습니다. 한편 테슬라 네바다 공장은 지난달부터 직원 500명 이상을 사전 통지 없이 대량 해고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단일 사업장에서 한꺼번에 50명 이상을 해고할 경우 사측이 60일 전에 이를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만 5세 미만 영유아에 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이 21일 시작됐습니다. 앞서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지난 17일 생후 6개월부터 5살 미만 영유아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사용을 허가한 데 이어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18일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다만 화이자의 5세 미만 백신은 성인 용량의 10분의 1을 사용하며 3차례 접종이 필요합니다.
미시시피의 전직 구급대원이 구급차에서 환자들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급대원은 리스크빌에 사는 57세 남성 제임스 라벨 윌리로 알려졌는데 그는 범행을 인정한 지 몇 주 만에 가석방 없는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윌리는 공인 구급대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일을 하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동추행 2건을 포함해 5건의 성추행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피해자들은 응급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건강 상태였기 때문에 성추행을 피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윌리가 임신 중인 환자를 강간해 유산하게 만들었다고 전해졌습니다. KTN 유튜브 채널 KTN 뉴스룸을 구독하시면 더 많은 내용의 KTN 뉴스를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바랍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